전화벨이 울리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전화가 두려울까요? 요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공포증으로 전화 통화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이 전화 공포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화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받기 싫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긴장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유독 전화 통화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발달하기 전 전화는 필수였습니다. 배달을 시키려면 전화를 통해서 주문해야 하고, 친구랑 만날 때도 전화 통화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도 어플을 통해 하고, 친구와의 연락도 전화보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합니다. 각종 예약도 어플을 통해 하고, 모든 것이 전화 통화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전화 통화가 없이도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전화하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전화 공포증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전화가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 받지 않고 가능하면 메신저로 연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손에 식은땀이 납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게 되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 중에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혹시 실수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이런 증상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전화 통화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서로의 표정이 아닌 대화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거나 말실수를 하면 창피를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는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상대방이 뭔가 물어봤을 때 곤란하거나 피하고 싶다면 바로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 상대방의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피할 수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특히 더 힘든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전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식당에 전화를 걸었는데 바쁜 시간대라서 주인이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방해한 게 아닐까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회사 업무 전화를 할 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바쁠 텐데 내가 전화해서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전화 때문에 상대가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전화는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마음은 먼저 긴장하게 되고 결국 전화 자체가 무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전화 공포증은 단순히 전화가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계속 미루고 고민하게 됩니다. 전화하기 전부터 이미 지치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반복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전화를 피할수록 뇌는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학습합니다. 피했더니 괜찮았다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결과 다음 전화는 더 큰 공포로 느껴집니다. 연락을 미루거나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상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전화 공포증이 심해지면 불안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처음엔 전화만 힘들었는데 회의나 발표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삶의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화 공포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본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전화하기 전에 딱 3문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인사, 핵심 용건, 마무리, 이 3개만 종이에 적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 오후 미팅 때문에 전화드렸고 간단히 확인만 부탁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전화라면 더 구체적으로 대본을 작성하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는 즉흥적인 상황보다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불안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말할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두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완벽하지 않게 말해보는 겁니다. 통화 중에 말을 더듬어도 괜찮고, 잠시만요 하고 멈춰도 괜찮고, 침묵이 생겨도 괜찮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데이터를 뇌에 쌓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당신의 실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그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 번째는 난이도가 낮은 전화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짧은 전화부터 시작해서 배달이나 예약 확인 전화, 마지막으로 업무 전화 순서로 난이도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전화가 안전하다고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전화를 시도하면 실패 경험만 쌓이고 공포는 더 강화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대방은 나와의 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은 대부분 바쁘고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통화 내용도 잘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실수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가 끝난 후에 아까 상황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전화 끝나고 아까 그 말은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포를 강화하는 습관입니다. 전화 끝났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사실 전화 공포증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소통 방식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졌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불편한 상황은 피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 결과 전화처럼 즉각적인 소통에는 점점 약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전화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전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문자, 메일, 카톡도 모두 충분히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전화 공포증을 극복한다는 건 모든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화는 시험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목표는 단 하나, 30초만 버텨보는 것입니다. 전화 공포증은 말실수 자체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더 커지거든요. 짧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전화 하나가 이미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화 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식당의 영업시간을 물어보고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전화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됩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 당신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